이제 토요일 주간 정리 두 번째 시간 섹터와 테마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시장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제가 중기 종목이랑 단기 종목 바벨 전략 한 번 더 설명드렸는데요. 보통 제가 용어를 설명드릴 때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거는 중기 투자와 단기 투자 말씀드립니다. 장기 투자는 뭐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말씀 잘 안 드리고 일단 중기 투자는 보통 1년이나 내년 보시면 되죠. 작년 말에 2차 전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그다음에 수개월 보는 그런 것들 중기 투자라 보시면 되고요. 단기 투자로 종목을 계속 공유하고 하고 있는데 단타치고 스캘핑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모으고 그다음에 팔 때 보면 뭐 장중에 실시간 드리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흐름상 말씀드릴 수 있는 스윙 위주의 며칠이나 한 1, 2주 몇 주 보는 투자를 제가 단기 투자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뭐 단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단타는 뭐 하루에 몇 번씩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종목 가끔씩 제가 단타 종목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벨 전략이라 하면 중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두 개를 공유시켜 드리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 시장을 쭉 봤는데 매크로를 크게 볼 거 없어요.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견조하고 연착륙되는 과정에 의해서 매크로는 쉽게 안 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되는 과정이고 산타랠리 이제 산타크로스 오시는 날이 한 달 남았어요.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인데 11월 달 상당히 좋았죠. 한번 잠깐 보면 월봉이 사실 되게 좋습니다. 기준인데 11월 달에 미국은 석 달 조정 받은 거를 한 번에 다 땡겨놨어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보시면 석 달 조정 받았는 거를 음봉 맞았는 거를 한 방에 다 땡겨놨죠. 여기에서 뭐 11월 한 주 남긴 했지만 12월 달 돼서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AI 성장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든 살짝 쉬었다 가든 별 의미 없습니다. 지수보다 매크로보다 종목 보는 시기예요. 산타 랠리에는 종목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간간히 제가 ETF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는 먼저 간단하게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로봇 테마, 로봇 종목을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은 대장은 두산 로봇이 맞습니다. 어제 제가 마감 방송도 말씀드렸는데 딴 테마로 확산이 안 되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확산 되리라 봐요 여전히. 하지만 두산 로봇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게요. 약간 조짐이 그렇다. 돈이 들어왔다. 신규주들이 이렇게 개인들을 한번 틀어요. 예. 이게 투자라는 거는 글로벌로 보든 우리나라 자체가 특징이 더 크긴 한데 뭐 결국은 빅머니가 승기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외국인들 길게 보고 우리나라 수급들은 좀 짧게 보는 그런 성향 때문에 수급 모멘텀 정시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들 털어내고, 개인들도 다 같은 개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개인들은 충분히 걔들 따라갈 수 있어요. 걔들 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좀 그렇네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봇이 그 타이밍에 어닝 시즌 끝나면 성장 좀 부각될 수 있겠다. 로봇 관련 뉴스도 막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내년에 그 CS 있죠. 그런 것도 보면서 제가 조금의 시나리오 가져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사놓고 왔다 갔다 할 때 좀 먹고 팔고 잘 버텼고 이때부터 제가 대놓고 두산 로봇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리든 여러분 공유를 하든 절대 이런 시세를 흔들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앞만 좋게 얘기해봐야 올라가고 내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 해서 절대 우리는 시세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정말 큰 돈들이 들어와서 신고가 냈습니다. 신고가 냈고 이때도 사실 페이크였어요. 개인들 팔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끼리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좋을 수 있다. 다음 주에 더 갈 것 같다 말씀을 또 말씀드렸고 올라가서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밑에 사신 분들은 지금 더블 나 있어요. 1에 사신 분은 50% 나 있고요. 6만 원에 늦게 들어가신 분도 20% 넘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금양 같은 거 말씀드리고 가끔씩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카나리아 바이오, 뭐 박셀 바이오, 작년에 금양, 올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더블씩 막 몇 배씩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고 스윙 투자 하시면 이런 것들이 정말 수익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 올라가면 찔끔 먹고 팔고 하니까 많이 못 먹는데
이렇게 잘 홀딩하고 큰 흐름 없을 때 제가 5일선 기준으로 유지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프로씩 뭐 따보씩 몇 백씩 나. 이런 거 해보셔야지 주식이 재밌는 걸 알 수 있다고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의 묘미거든.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미국에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주도 야, 수익 좀 많이 나서 감사하다는 분이 계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마음이 되게 좋은데 한 몇 달 고생하셨잖아요. 특히 9월 10월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별별 소리 다 들었는데 이럴 때 이런 걸로 손실을 많이 메꾸고 수익을 키우시면 됩니다. 포트 조정하면서.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야 누가 몇 배 벌었다더라. 그 벌었는 결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버티고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고. 어쨌든 좋은 결과 이번 주에도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두산노버 지금 대장이고요. 자, 그걸 레인보우나 유진이 왜 안 가느냐? 이런 시스는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유진 레인보우 기준으로 삼성이랑 제휴를 했고 이 뒷배는 레인보우가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우리가 사실 따라 들어갔잖아요. 단타를 잘 쳤습니다. 9월달에 조정보다는 괜찮게 봤기 때문에 잘 샀다가 추매 살짝 하고 이때 못 팔았잖아요. 이때 못 팔고 이때 팔았잖아요. 19만 요때 팔았잖아요. 이때 팔아 유진으로 반만 섞어 놨는데 이때 사실 시황이 잘못된 거예요. 9월 10월 때 이렇게 많이 빠질지 몰랐어. 금리가 5%까지 갈지 몰랐어. 이거는 사실 제 시황 판단인데 미스인데 그만큼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 없이 종목만 본다, 차트만 본다, 로봇만 모르겠고 나는 이거 그냥 차트만 본다. 물론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차트가 딱 꼭대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팔았는 분들은 내 봤을 때는 이 중기로 가져간다든지 스윙으로 가져가서 수십 프로 먹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고 여기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21선, 5일선 다 올라가 있잖아요. 추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돈 들어왔던 애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로봇테마가 어닝 시즌 사이를 노린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쪽으로 섹터나 테마 내에서도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막 몰리는 거예요. 두산 로봇으로. 그럼 얘들이 지금 쉬고 있는 거지 빠지는 게 아니다. 유진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유진은 사실 이게 수급이 정말 깔끔하거든. 처음 들어온 거예요. 네, 처음 들어온 거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 신고가가 올해 처음 났어요. 돈도 지금 빠진 게 없어요. 제가 머니스트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구독자가 1000명 넘어가시게 되면 기술적 분석하는 걸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프리미엄해서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풀 것 같은데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조정 거치고 로봇테마 내에서 바로 수급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나쁜 건 없어요. 이렌시스도 티가 나고 얘들이 개인들이 하도 그때 막 스팸도 막 날리고 SNS 많다고 막 지정되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인데 추세 꺾이진 않았습니다. 돈이 빠지진 않았어요. 개인들이 지금 안 빠져. 개인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로봇테마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두산 로봇이다. 다음 주에 단기로는 팔 수도 있습니다. 5일선 플레이 계속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꿈을 키우고 드림 컴퓨터를 위해서 앞에 중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올해 초에 정말 개인들 안 가는 거 힘든 거 제가 방송으로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얼마나 이게 사실 반응이 사실은 이게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하셨던 분들은 물론 반응이 괜찮습니다. 좋으시고 수익 나신 분도 많고 중간중간에 몰래 수익 난 것도 많이 보여주고 오셔서 저는 되게 좋은데 제가 전체로 하는 거를 그냥 공유시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뭘 했다고 여러분한테 뭐 따로라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과정을 보시고 신뢰를 키우고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면 내년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반도체 사이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3년 만에 돌아오는 스마트폰이나 PC의 회복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서 경제나 무역이나 재경부에서 보고 있는 그런 큰 사이클, 에코노미스트한 뷰도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 이번 주에 나왔던 오픈 AI 이거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좀 지나서 말씀드릴 텐데 샘 알트만이 마케팅도 잘하고 물론 되게 뛰어나신 분이지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의 뒤에서 실제로는 이사와에서 이 사람 축출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수익성을 추구하긴 했었어요. MS에서 돈도 많이 끌어오고 정말 잘했지만 그 오픈 AI의 이사의 가장 주축은 일리아입니다.
일리아 수츠케버 이분이 정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알파고 만든 사람이에요. 알파고 만들었던 구글에서 멤버였고 나와서 자기 회사 만든 건데 지금 AI에서는 그냥 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 그래요. 기술자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츠케버가 말할 때 AI가 무섭다는 거예요. AI 위에 인간 지능을 따라갈 수 있는 AGI 수준까지 이미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AGI까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그 아이언맨 보시면 영화 보시면 그 영화 인공지능 있죠. 자비스라고.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힌트나 시그널이 보인 거예요. AI에서. 그 무서울 수도 있죠. 터미네이터 진짜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전 인간의 또 효용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윤리냐 수익이냐에서 약간 상업화, 효율화, 수익화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오픈 AI 이번 사태는. MS의 나델리가 정말 작전을 잘 세웠고 샘 알트만의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릴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 결과는 뭐냐면 MS한테 너무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샘 알트만이 어쨌든 승기를 지었습니다. 수츠케버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속 개발 열심히 하겠지만 어떤 윤리나 안정성보다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상업화 쪽으로. 그런 면에서 제가 정시를 보고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2, 3년이 아니라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급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저희가 가슴을 정말 뜨겁게 드림 컴퓨터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죠. 타이밍을 또 봐야 되고요.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심은 MS랑 하드웨어에서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는 사실 유일하게 약점 뭐냐면 공급이 쇼티지 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매출이 몇 배씩 계속 늘고 있는데 AI가 버블이 아니고 실제로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거고요.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지금 400불 밑에서 선 끊은 데서 바닥을 잘 다졌죠. 9월달, 10월달 장 급락했습니다. 20% 넘게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스닥도. 그 얘들은 등락만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강한 거고 강한 게 좋은 겁니다. 400불 지지가 됐고 반등을 바로 줬죠. 11월 달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500불 터치하고 지금 중국 관련 얘기 나오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도 그랬지만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4분기에 젠슨왕 자체가 중국이랑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향후 AI 혁명, 기술 패권의 중심은 AI고 반도체잖아요. 빅데이터 문제인데 미국에서 봤을 때 중국 반도체를 계속 규제하잖아요. 근데 규제에 가장 자기 나라 국민 그 기업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엔비디아가 기술을 맞춰가지고 어쨌든 미국의 규제를 피해서 중국에 할 수 있는 살짝 저퀄인 그 GPU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늦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쇼티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매출 나오는 게 내년 1분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중국의 매출이 좀 크거든요. 전체로 봐서 20% 이상인데 엔비디아 매출이 중국 향이 그런 부분이 살짝 늦어질 수 있으면 좀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흐름 바뀌었습니까? 그러지 않다 보니까 미국 자체나 글로벌리 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상당히 저는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좀 떨어지게 되면 20에서 거쳐되면 뭐 460불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그래 되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산다 그랬잖아요. 물론 MS나 엔비디아를 사셔도 됩니다. 제가 중장기 보지만 나는 그래도 글로벌 코어에 투자할래. 달러 변동성을 감안하겠지만 달러가 살짝 되더라도 미국 정시를 좀 사볼래. 미국 정시는 어느 정권사라 다 돼요. 지금 어디 정권사 쓰시더라도 해외 정권, 해외 투자 적어 보시면 미국은 투자 다 됩니다. 낮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사 모으는 거니까.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 MS는 중기 투자 같이 봐주시고 하이닉스는 제가 이번 주에 살짝 발만 담궜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전이랑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제가 패턴을 말씀드리는 건데 2012, 13년에 DDR4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남들 단가고 혼자 가서 2015, 16년도에 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 이때도 사실 뭐 더블 넘게 갔죠. 3만원짜리였나 그때 3만원짜리가 6만원, 7만원, 8만원 갔었고 코로나 때 같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지금 반등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보시면 올해 들어서 장이 사실 안 좋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올라간 거 다 빠졌다 막 그랬던 말씀도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도 사실 올랐는 게 2차 전지와 반도체밖에 없어요. 다른 거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취약해서 가는 놈만 가고 있다고요. 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공략을 하고 스토리랑 수급이나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발만 담갔어요. 이때 발만 담그고 왜 좀 빠졌는데 엔비디아 흐름상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받으면 말씀드렸던 13만 원, 12만 원 사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밑에 언제죠? 11만 원, 5천 원 밑에서 이때 사셨던 분들은 잘 사신 거예요. 뭐 단타를 저는 안 치시면 좋겠는데 이쪽에 사셨던 분 잘하신 거고,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12만 몇천 여기 사겠다. 여기 사겠다. 우리 팔아놓은 거 있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도 팔아두신 거. 근데 작년 하반기 때 2차전지 못 사서 아쉽다. 우리 2차전지를 정말 수익이 많이 났고 깎아 먹을 때도 30% 이상 나 있어요. 우리 전체 포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년에 바라시는 분들은 MS,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종목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좀 사보자. AI의 드림을 좀 키워보자.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3, 4주째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만 MS에서 다시 오픈 AI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무료 음성 챗 GPT예요. 챗 GPT 4는 엄청 커지고 있고 무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MS에서 플랫폼을 깔았잖아요. 오픈소스 만들어 버렸고, 알트먼이 오픈 AI에서는 이제 말로 합니다. 코딩도 말로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통역도 필요 없어요. 번역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간이 얘들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정말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사원인데, AI의 어떤 성공 스토리, 성장 스토리에서는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이닉스 기준 소부장은 제가 개발해 볼게요. 물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고 내년에 뭐 AI 폰 나온다 그래서 뭐 칩셋 미디어 띄고 뭐 종목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종목을 또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1990년 중반부터 2000년에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에 주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90년대 중반에 인터넷 버블 시대 만드는 그때랑 비교하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때 시기랑 2000년 이후에 이머징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시기가 좀 짬뽕된 시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기술혁명의 차원에서 뭐 18세기 산업혁명, 전기기관차 나온 것도 있죠. 그전까지 나왔던 것들은 인간의 도구를 업글시키는 다 하드웨어의 변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AI의 소프트웨어의 변혁은 인간의 뇌를 직접 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커지고 얼마나 이게 확장이 될지는 쉽게 상상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커요. 그 중에서 가장 선두되는 2015년부터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2017년도 나왔어요. 그때 오픈소스하고 2차전지 관련 막 공개하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봤던 거는 2020년도가 전기차의 원년이라 말했습니다. 그 2차전지의 전기차 가장 원년이었던 테슬라가 몇백 배 올랐잖아요. 몇백 배 올랐습니다. 그 시기가 취약될 수 있다고요. AI 성장 스토리. 지금 AI 성장 스토리의 가장 히든이 뭐고 가장 코어가 뭐죠? 히든이 아니죠. MS랑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뒤에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TSMC 따라가고 같이 하겠지만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HBM에서 반도체에서는 오히려 삼전보다 낫다고요. 내년에 삼성전자보다 HBM은 뭐 삼성전자가 왜 못했냐 말씀도 길어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더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90년도 인터넷 성장 시대. 그 다음 피처폰 나오고 온갖 폰 나오다가 2008년인가 9년 아이폰 나왔죠. 갤럭시는 2010년에 나왔고요. 그 모바일을 통해서 온갖 휴대폰에서 다 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가 2010년도에 크게 펼쳐졌습니다. 이제 2022년 작년 말에 챗GPT 나오고 이제 오른 게 올해 1년도 안 올랐어요. AI는요. 이 AI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 20년대에 얼마나 펼쳐질지 누구나 다 예상하시겠지만 그 성장의 속도나 폭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난 내년이 원년 같아요. 내년에 원년. 내년에 저는 보고 미리 2차전지 장려했던 것처럼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MS, AI 성장 스토리를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살게요. 자, 이런 얘기 쭉 그냥 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또 들어가 볼게요. 2차전지는 결론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투자 얘기를 드릴 때 제가 온갖 얘기를 듣지만 결국은 건재에 깔려있는 머니스트림, 이 빅머니들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거는 웃긴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빅머니들은 손해를 안 봐요. 이 큰 돈들은 손해를 거의 안 봅니다. 거의. 뭐 100%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스몰옵션 같은 단타 칠 때 외국인들의 파생의 승률은 99% 말씀드렸어요. 파생하신 분 뭐 아실 거예요. 즉 해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짧게는 질 수 있죠. 짧게는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기까지 간다든지 기간을 놓고 보면 안 져요, 걔들은요. 왜? 돈이 계속 많으니까. 시간이 제일 여유가 있으니까. 돈이 적고 시간이 쫓기는 단타 치고 짧게 보면 이 중장기로 느긋한 이 빅개미들을 빅머니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흐름을 제가 미국 증시 기준으로 AI를 볼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 수급 모멘텀 증시에서는 수급 매집주에서 이 빅머니들의 흐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실은 좀 놀라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는 올해 수급은 사실 외국인들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원래 샀어요. 작년에 제가 왜 2차 전지 강하게 말씀드렸냐.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에요. 외국인 LG 엔소를 샀고요. 삼성 SDI, LG 화학 이런 걸 샀어요. 그다음 올해 초에 올라갈 때 2월 달부터 올라갈 때 에코프로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 수급 보고 따라간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근데 그게 기관들, 개인들이 4월 달에 난리치고 개항권 쓰고 7월 달에 더 피날레 치고 온갖 거 다 들어오니까 외국 수급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다 팔아요. 2차 전지가 진짜 성장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제조업 떠오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인들이 너무 치고 달리니까 당연히 팔죠. 포스코 팔고 2021년에 삼성전자 팔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게 좋을 때 넘기는 겁니다. 끝까지 안 몰라요. 그네들은 수익 났잖아요. 너네들 보고 피날레 치고 막 너무 투심이 과열되면 떠넘기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기준 포스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중기적으로 지금 성장이 어떻다, 테슬라 어떻다, 뭐 리튬가이 어떻다 말씀드리지만 절대 버린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그 올해 초에 사셨으면 한 더블 났습니다. 전체 더블 났다가 에코프로는 뭐 10배도 났죠. 근데 지금 LG 엔솔 같은 게 한 50% 수익 나왔다 까먹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합치면 한 30% 정도 수익 난 거예요. 중기 포트는. 상시 올해 되게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린 게 아니라 지금 팔아놓은 거 있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나 포스코 같은 거 있으면 그런 현금으로 반도체를 섞어가는 거예요. 왜? 내년에 둘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2000년 손실을 보면 도저히 못 팔겠어. 난 어떻게 손절을 쳐본 적이 없어. 해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투자라는 거는 절대 손해 안 보고 손절 안 치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게 보이면 섞어놔야죠. 더 얼마나도. 그런 면에서 제가 포트 얘기라든지 중기 단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성장한다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개인들의 피날레, 우리나라 성격상, 우리나라 개인의 습성 이런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좀 안정돼야 된다. 11월 달에 공매도 척결 때문에 외국인 빠진 건 아니지만 공매도를 쳐야 되고 쇼크브링 들어와야 되겠지만 절대 개인들의 흐름을 나쁜 게 아니라 싸움이라니까요.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 우리나라 개인은 좀 난리법석이잖아요. 물론 앞으로 점점 스마트해진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것도 쉽게 안 주는 거예요. 쉽게 주면 또 올라가서 팔아야 되는데 올라가서 비싸게 쇼커버링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뭐 비행 같은 것처럼 머티 같은 것도 개인들이 친 거지 외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내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남았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다시 한번 그럼 괜찮게 보는 거고 추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있고 흐름들이 좀 나와요. 지금은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냥 외국인들이 쉽게 안 주는 거예요. 요번에 성장과 어닝 기스가 났던 이유가 가성비 시대다. 긴축 시대에 소비 안 좋은데 누가 비싼 걸 사느냐. 많이 빠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고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 2024년 25년 넘어가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되게 큰 거 아시죠? 비중이 반 차지하는데 40% 떨어질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2차 전지의 마진율이 좀 떨어져서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바닥 나온 상태에서 어쨌든 반등은 저는 줄 수 있다 보고요. 미리 땡겨서 보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올해 말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시그널에 보이거나 돈이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2차 전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2차 전지를 굳이 저점에서 사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왜? 딴 거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이제 로봇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반도체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놓쳤죠. 초기들이 빨리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놓쳤고, 신라젠 얘기를 드리면서 있는데, 지금 신규로 에코프로 머티가 치고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가면 딴 것들 돈이 또 빨려가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은 이게 시총이 7조거든요. 뭐 코스피백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힘들다 봐요. 여기서 개인들이 빅머니들이 수급 애들이 한 번 더 친다. 물론 여기서 크게 먹고 한 번 좀 빠졌습니다. 돈 빠진 거 보였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 쉽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등락 있으면서 천천히 만들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땐 여기서 신고가 또 만들면 물론 저는 따라갈 수 있다 보는데 뭐 확률을 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매출이 7조예요. 에코프로 머티는 매출 1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매출 7조에 시총 18조예요. 한 3배가 안 되죠. 20 몇 배인데 얘는 매출이 1조인데 시총 6조예요. 7조입니다. 7배예요. 얘들이 한 2~3배 됩니다. 여기서 비교한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 갈아타신 분도 단기로 있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만 이상 간다는 거는 조금 부담됩니다. 물론 큰 흐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쉽게는 빠지겠지만 단기 타이밍 나오면 좀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제가 외국인들이 빠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또 한번 드렸고요. 외국인이 빠진다는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쉽게 못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쇼커버링 때문에 에코프로 상한가 쳤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던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공매도 쇼커버링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간 봤을 때 외국인들 아주 미약해요. 에코프로 비해 막 상한가 들어왔을 때 쇼커버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긋한 외국인 여진이 맞고 빠지면 밑에서 그냥 하단 등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기대감 살짝 빼고 여진이 보시고 흐름 바뀔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로 보는 거는 어닝과 성장, 그다음 가격도 보고 있지만 테슬라 뉴스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잘 나오길 바라고. 리튬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든 BM이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산화 리튬이나 이쪽이 아직도 반등을 안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 그것도 이것도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딴 사람을 좀 바랬는데 여전히 트럼프의 인기나 이 팬덤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럼 바이든과 또 트럼프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봐야 될 정치 가장 큰 이슈라 보는데 5월달 돼야 나올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면서 또 트럼프가 IRA 관련을 전면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지만 그린 산업들 있죠. 긴축이 되고 전체적으로 세계가 좀 돈을 쓰기 힘들 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은 살짝 다 뒤처집니다. 다 그럴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그린 산업 뒤처지게 되지만 지금 사실 미국에서 중국 대비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하는 거는 트럼프도 큰 틀에서 반대하는 면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만들어진 노조를 없애겠습니까? 자동차 업체. 70년, 80년대 제조업 부흥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GDP의 10몇 프로 안 되는 제조업을 키우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 동맹이 가장 큰 동맹이 도와서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당연한 큰 길입니다. 중국 애들이 뭐 전기차 팔게 놔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제로 사실 트럼프 큰 전략을 보더라도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차 배제시킨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전격적으로 세액 공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런 면도 성장 어닝에 대해서 기스가 나왔다 2차전 힘을 좀 줄 거라 보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저는 중립으로 봅니다. 빅테크 내에서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얼마나 AI 성장 스토리를 또 풀어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테슬라가 만들었던 그 진짜 엄청 대단한 주행 빅데이터를 절대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AI 만들기 위해서 도조 컴퓨터도 만들어서 FSD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그 알파벳이나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수십 년간의 인간의 휴먼 직접적인 빅데이터가 훨씬 더 크다 보고 AI 시대의 승기는 그쪽이 잡을 거라 보는 거예요. 하드웨어에서는 엔비디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앞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말씀드리는 거고 빅테크 내에서 나래비를 제가 뒤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이버트럭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지금 GM들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내야 돼요. 여전히 생각보다 덜 되다 보니까 신차들이 많이 못 나오고 많이 못 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보면서 2차 전지는 같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때
3분기 때 지금 2차 전지의 성장률이 30%예요. 우리나라가 못 팔아서 그렇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은 30%또 늘고 있습니다. 30% 성장률이 적은 게 절대 아니죠. 왜 성장이 꺾였다 봅니까? 지금 섹터로 봤을 때 2차 전지나 전기차만큼 성장률 나온 데가 별로 없어요. 여전히 성장되는 것이 살짝 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드렸네요. 그냥 듣기는 편하실 겁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말하다가 말씀 못 드렸네. 좀 가볼게요 그냥. 자, 바이오는 제가 2015년, 2017년, 2020년 올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올해 올라왔어야 되는데 2차 전지로 개인 돈이 다 빨려가다 보니까 바이오가 많이 못 올랐다. 하지만 바이오 2차 전지 쉬는 동안에 지금 바이오 흐름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주에 괜찮았죠. 지난주부터. 중기로 여전히 키울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12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정지는 살짝 체크하시고요. 지금 단기 조정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로 타이밍이든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셀트리온 계속 보고 있고 대기업 중에서 그래도 지금 적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흑자 나고 파이프라인에 상당히 글로벌을 키울 수 있는 거는 SK 바이오팜을 제가 4분의 1 토막 났다 말씀드렸어요. 바닥 다졌다 말씀드렸고 요 종목을 지금 대형주 괜찮게 보고 있고 템베가 만들 걸 다 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거다 할 만한 게 없어서 이번 주에 종군당 관종 하나 시켜드렸습니다. 바이오는 계속 찾을 거예요. 분명히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고 어딘 시점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는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메인은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암 쪽에서 되게 나왔는데 비만이 계속 치고 올라오죠.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릴이 나오는데 치매 쪽, 비만 쪽, 암 요게 저는 메인 컨텐츠 같습니다. 엔토도 말씀드리다가 좀 뺐죠. 그래서 스테디 하려고 보지만 돈을 좀 적게 쓴다. 그 다음에 JRP가 나와서 암만 자기들 중장기로 살아있지만 수급상저는 꺼졌기 때문에 비중 줄이고 보겠다. 똑같은 견지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사야 될 때다. 중기나 단기로 괜찮을 때다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외의 관종은 여전히 종목이 선택 집중되다 보니까 시야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이 말씀 안 드렸어요. 어제 잠깐 뷰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마감 시장 때 종목 말씀드려요. 자, 종목 매매는 뭐 이번 주에 두산 로보틱스 매매했었어요. 한 밖에 없었네요. 하이닉스 있었죠. 참 하이닉스 발만 난 것입니다. 빠지면 비중을 드릴 거예요. 자, 이쪽은 중장기로 봤을 때, 중기로 봤을 때 정말 좋고 AI 성장 스토리 빅뱅. 그다음 단기로는 지금 로봇이 제일 좋은데 대장주가 두산 로보틱스다. 단기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이번 주 섹터 테마 말씀드렸고 매매가 조금씩 될 겁니다. 시장이 지금 어쨌든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좁지만 가는 쪽 되는 쪽으로 빅머니 계속 체이싱을 하겠습니다. 또 이거 좀 많이 적어놨는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에 가장 큰 먹거리라 봅니다. 정말 10년 만에 오는 가장 기술 혁신의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말 꿈을 키우고 적금 들듯이 은행 적금 같이 아닙니다. 진짜 수익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적금처럼 중기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매하는 약이 아니라 내년 보고 사시는 거. 작년 말 2차전지 모았듯이 반도체 AI 성장 가속화된다. 오픈 그 GPT 이슈로 봤을 때 성장이나 수익성 치중할 것 같다. 자, 그런 거 있습니다. 야, 난 빨리 벌고 싶어. 어떻게 빨리 좀 될 거 없어. 남들 몇 배씩 났다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자는 로또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투자는 정말 힘든 거예요. 물론 힘든 걸 내가 내세가려는 건 아니지만 딱딱 결과적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이 과정을 조금씩 봐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맞춰가는 거지 딱 풀어진 시장은 없어요. 내년에 가장 좋을 것 같다. AI입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사야 되죠. 야, 얼마나 먹을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행처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몇십 프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야죠. 야, 난 1,000만 원에서 바로 1억 벌고 싶은데. 그 욕심이죠. 상승 확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를 것 같은 확률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오를지, 얼마만큼 오를지, 그 기한을 보는 거, 속도는 시장 따라가면서 보는 겁니다. 장기 2차전지 살 때처럼 기존에 물린 종목이 손절 안 했다, 내 거 놔뒀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줄이시더라도 한번 이런 거 중기 포트 좀 채워보세요. 2024년 큰 먹거리 한 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AI 버블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닉스 얘기 드리고 소부장은 제가 찾겠습니다. 자, 금주도 날씨 추운데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자, 크리스마스 한 달 남았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 거치고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간에 행복하시고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